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통정어지 표시까지 했었죠. 자, 이제 차고에 가는 것을 보시면은요.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요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동의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봐봐요. 우리 어제 안 했나요?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이 차고자는 누굴 얘기하냐 이러면 이걸 표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표의자니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말은 의사에 동의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의사의 일치죠.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차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고를 취소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차고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자,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당사자 모두 그러면 뭐예요? 의사의 일치죠. 그래서 당사자 모두 그러면 의사의 일치예요. 무슨 토지예요? X 토지에 대해서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Y 토지를 표시했죠. 매매 목적이 X 토지는 의사의 일치죠. 그럼 의사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대로 효력했다?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했죠. 그런데 Y 토지를 잘못 표시했죠. 이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고요. Y 토지는 계약이 성립했다, 불성립했다, 불성립했죠. 불성립했으면 차고에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시면 자, 그래 보시면요. 표시상의 착오라고 되어 있죠? 자, 표시상의 착오를 잠깐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제3자의 기망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죠? 제3자의 기망으로 이러면 이것을 무조건 사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신원보증서면의 그건 의사죠. 의사. 그 다음에 잠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죠? 연대보증서면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표시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어도 이것을 사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죠.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를 뭐 할 수 있다? 취소를 해야지. 이것은 뭘 이유로 취소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착오라는 것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3자의 기망이라는 자체가 모르고 이 말이잖아요. 모르고 이렇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나른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을 서명했죠.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표시죠. 부동산 거래계약서죠. 계약서가 의사죠. 그러면 의사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착오로 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해가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 왜요? 서명 날인했다는 말은 서명했다는 말은 손으로 하는 거죠. 손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란다? 표시다.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착오죠. 이런 법률의 착오는 뭐라고 했냐면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착오이죠.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착오도 뭐가 된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것이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법률에 관한 착오는 대부분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다. 그래서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밀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법령상의 제한을 법률의 착오라고 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 매수인의 착오는 무슨 착오다? 매수인의 착오는 무슨 착오? 법률의 착오이다. 이 법률의 착오를 대부분 무슨 착오라고 한다?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여러분 얘기했죠?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이니까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하지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이고 주관적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표시를 뭘 한다? 객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가 의사표시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내용, 그래서 의사표시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 법률의 내용으로 인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가 표시됐다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기가 표시되고 그 표시된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 사이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기라는 합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합의란 것은 뭐를 얘기한다? 의사의 일치를 얘기하죠. 의사의 일치. 그런데 여기서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주관적 요건이 있고요. 의사의 일치도 의사도 무슨 요건에 불과하다? 주관적 요건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뭐다? 일반인, 그것은 객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동기가 뭐다? 주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표시도 뭐죠? 객관적인 요건이죠. 상대방이라는 것이 이미 객관적인 요건이니까요. 여기서 동기가 주관적인 요건이니까 굳이 또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 어차피 동기가 주관적이고 합의는 의사의 일치로서 주관적이니까. 동기가 상대방에서 유발됐다. 상대방의 객관적인 요건이죠. 표시도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또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본의 착오가 될 수가, 표시가 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 이래야죠. 자,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죠. 토지 소유자를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령 오해에 기인한 설명이죠. 이것을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 말이죠. 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다 그러면 상대방이니까 표의자는 주관적이고요. 이 공무원은 상대방으로서 객관적이죠. 주관적 객관적인 요건이 있죠. 그러면 동기의 착오가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정의한 경우 정의의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중요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하라고 그랬죠. 간단히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했다. 그래서 1200평의 농지를 샀는데요. 그래서 절반이 하천이다. 600평이 하천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농지이다 하천이다. 하천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성질의 착오 또는요 토지의 현황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 성질의 착오, 현황의 착오 이렇게 얘기해.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것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성질의 착오,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부동산 시가죠. 그러면 시가나 가격에 관한 거죠. 여기서 보면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 시가나 가격, 시가나 가격은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죠. 지분이 4평의 땅을 샀는데요. 0.211평이 부족했다 이 말이죠. 근소하죠. 여기서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가나 가격, 면적, 부지, 지분,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주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뭐라 한다? 경제적 뭐가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다. 없다 그 말은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여기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 입지 않았다, 입지 않았다. 취소할 수 없으니까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입지 않았다면 착오를 유로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실이죠. 우리는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여기죠. 이 말을 하면 돼요.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알겠죠? 현저히 결여, 현저히 결여 이것을 뭐란다? 중과실이죠. 현저히 결여 이것을 중과실이죠. 중과실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 그러면 이 중대한 과실은요 누가 증명한다? 누가 증명한다?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상대방은요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령상 공장 건축이 가능한 토지,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쉽게. 이 말에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취소 뭐죠?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랬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 말은 뭐다? 뭐가 있다는가 이 사람. 이 말에서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것은 착오를 유로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뭐가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뭐를 했다? 여기 봐봐. 취소할 수 있다 이랬나요? 원래요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는데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걸 뭘 했다? 이용했다, 악용했다 이 말이죠. 이용했다, 악용한 경우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악용한 경우 뭐가 있어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죠.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 다른 말로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죠. 상대방이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즉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요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취소를 하려고 하는 표의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오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취소권 배제 특약이다 이 말이죠.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취소권 배제 특약이다. 이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취소권 배제 특약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불법행위죠. 우리는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죠. 사기나 강박은 위법이지만 뭐죠?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말은 이때 착오는 있는데 뭐가 있다? 경과실, 가벼운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가벼운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경과실이죠.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 경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취소를 했다가 할지라도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해지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은요, 매도인이 몇 병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죠. 해제한 후에. 그러면 해제하게 되면 선이여도 전부를 반환하죠. 전부.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선인 경우는 뭐만 반환한다? 현존이익. 그래서 현존 이익을 반환하죠.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선인 경우.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뭐 할 수 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지할 수,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고 난 다음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그래서 취소가 더 유리하다. 해지가 더 유리하다. 취소가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지하고 난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죠. 해제.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을 소멸한다. OX, X.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소멸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우리가 하자담보이죠.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하고 착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죠. 성립 요건이.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이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배제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잖아요. 자,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을 보시면 먼저 사기의 의라고 되어 있죠. 사기는 무엇인가 이렇게요. 자, 우리요 기망이라 보죠. 기망이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간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망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해. 기망행위는 이 말이죠. 표의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 여러분 여기서 주관적인 것이 뭐예요? 동기의 착오.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착오는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사기에서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 그런데 이것이 착오가 되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되죠. 중요 부분의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야 되지만 사기가 되려면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한다. 이러면요 우리가요 착오에서는 뭐가 있어요?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이 손해가 있어야지 착오가 되죠. 근데 사기는요, 사기는 그런 것을 불문해. 그런 것을 따지잖아.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 사기는 손해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죠. 그러면 안 돼. 우리 이것을 취소를 못해. 우리가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이단의 고의. 그래서 기망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와 착오에 빠진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이단의 고의가 필요한 것이지 과실은 필요가 없다. 알겠죠? 과실의 경우는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을 받고 기망이냐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먼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때의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죠. 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공동묘지다 또는요 뭐가 있다. 그래서 공동묘지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교환이죠.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환은 절대로 기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환은 기망이 안 돼. 그래서 교환 계약의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거나 허위로 고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허위로 고지했다.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고 얘기했다? 시가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기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기를 여로 취소가 돼 안 돼? 안 된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교환은 절대로 사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시가를 묵비했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환은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요,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죠. 이것을 말한다? 상가 분양 광고죠. 이러한 상가 분양 광고는 뭐다? 이것은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기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청약이면은 기망이 될 수 있지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망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강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강박은 여러분요, 강박은 취소 또는 무효 또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다시 강박은 뭐라고? 취소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취소가 되려면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말이죠,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뭐한 경우? 부적당한 경우도 여기죠. 그래서 강박의 어떤 뭐죠? 뭐라고 돼 있어? 어떤 뭐야? 아닌데 어떤 해악이죠. 해악이요. 어떤 해악이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해야 돼. 그러니까 강박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그래서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강박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취소가 되려면 해악의 고지, 공포심. 여기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고소고발의 강박행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원래 고소고발은 강박이 아닌데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요 목적은 정당해. 목적은 정당한데요, 뭐가요? 수단이 불법이에요. 수단이 불법이다 이 말이죠.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야? 그러면 강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면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면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 봐봐, 우리가 강박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해악 고지 공포심 유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요, 해악 고지 없이, 그러니까 강박이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죠. 강박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해악 고지해야 돼.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필요 없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해악 고지란 말이 있어야 돼.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따라나와야 돼? 박탈 극심. 강박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뭐가 됐다? 박탈.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뭐한다? 극심.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3조 위반에 해당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 갑은 을을 강박하여 을 소유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갑은 자신의 재산을 갑에게 강제로 뺏긴다는 것을 인식하시지만 여기 뭐라 했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강박은 취소, 그 다음에 무효,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걸 생각을 뭐라 한다? 지인이라고 하죠. 그것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1번 을의 증의 의사표시는 비진이 OX, X, 비진이 해당한다. 틀렸다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갑의 불법적인 해악 고지로 말미암아 을이 공포심을 느꼈다. 해악을 고지했죠.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다? 공포심을 느꼈죠. 그럼 이것을 뭐한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여기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박탈, 그 다음에 극심,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취소지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다? 유상계약이죠. 유상행위고요. 여기 증여는 뭐죠? 무상행위죠. 무상행위, 기부행위는 불기부행위는 104조에 해당한다 안 한다? 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5번은요, 4번은요. 을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요 강박이란 말이 있으면 강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강박이란 말이 있으려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야? 뭐 지금 하나가 없는 거 아니에요? 5번 지금 없어요? 5번 없어? 아 있네. 자, 을은 증여의 의사표시 여기 봐봐요. 을은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의 표시가 한다. 여러분 통정하려면 어때요? 둘이 짜고 해야 되죠? 통정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무효이다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이런 보면 여기 봐봐. 3번은 불공정한 법령의 이유로 증여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시 문제를 봐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분석을 하면 별것도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을은 강박하여 그랬죠. 강박하여 강박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겠죠. 취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해악고지 공포심 유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강박을 당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뭘 했다? 증여를 했죠. 그럼 증여했으면 이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물어보냐? 진이냐 비진이냐를 물어보는데 여는 비진이다 틀렸다 이 말이죠. 뭐다?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요. 해악고지하고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랬죠. 그럼 이걸 뭐다? 취소죠. 그러니까 뭐요? 4번에 보면 강박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요 3번은요 증여는 되지 않죠. 무효가 되지 않죠. 104조는 증여는 104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5번은요 증여는 통정이란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만약에 어느 정도 법적 사고력이 없으면은 이게 무엇을 묻는 건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죠.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 보시면요 1번 상대방 있는이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이죠. 이때 제3자는 피용자를 얘기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이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을 때 하나에 이게 틀렸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을 때가 아니고 알 수 있었을 때도 취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에 꼭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지금 3번이나 나왔잖아요. 알겠죠?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하죠. 근데 여기는 뭐야?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네.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네. 그럼 뭐가 돼야 돼? 상대방은요. 상대방 어느 경우에 취소할 수 없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을 때. 모르는데 잘못이 없을 때.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없다. 이때 제3자는 누굴 얘기한다? 피용자. 대리인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했죠.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하죠. 대리인의 기망이죠. 대리인이 기망을 하면은 모든 대리 효과. 여기서 대리인의 기망을 한 대리 효과. 대리 효과는 뭐죠? 취소권이죠. 이 취소권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본인에게 기소하죠. 본인에게 기소하죠. 그래서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기망을 했으니까 그로 인한 취소를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해야 된다? 본인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으면 누가 취소를 한다? 본인이. 대리인 사기를 쳤으면 누가 취소를 당한다? 본인이. 알겠죠? 대리효과 이렇게. 그 다음에 제3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포괄 승계인. 그러면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제3자는 제3자가 아닌 건 누구 안 돼? 상속인.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죠. 그다음 누구? 소익자 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는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속인은 제3자 포함된다. 틀렸단 말이죠.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없다 이렇게. 자,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를 보시면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했다. 착오.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착오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얘기해. 동기의 착오 아니에요. 그러면 타인의 기망이죠. 그러면 착오에도 해당하고 사기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착오 또는 사기를 취소한다 이 말은 착오 또는이라죠. 또는 이건 선택적이다. 선택적 행사다. 선택적 행사. 다른 말로 뭐란다? 경합한다. 이렇게 두 개가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또는 다른 말로 양립할 수 있다. 나란히 두 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맺었다. 기망은 사기죠. 하자 있는 물건 이것을 담보책임이죠. 하다 담보책임. 담보책임이죠. 그러니까 담보책임에 해당하고 기망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담보책임으로 취소라든지 아니요 책임을 묻든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담보책임 인하 그랬죠. 인하를 뭐라고 한다? 또는 담보책임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한다. 여기요 또는이란 말이나 인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담보책임과 사기 그러면 안 돼. 담보책임과는 뭐죠? 그리고 and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이란 말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이죠. 그러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은 뭐다? 소송은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니까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민법이 적용 안 되죠. 소송행위는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란 말이죠. 표시대로 유효.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박을 당해서 소송을 취하했어. 그래서 취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1번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법률효과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의 사기는 그 자체가 뭐다?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다? 불법의 책임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기망이 있죠? 그러면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요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바로 그냥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도달의 의미다 이렇게 돼요. 도달. 여러분 도달은 뭐가 도달이죠? 상대방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원칙은 무슨지? 도달죄. 상대방이 없으면 무슨지? 표백죄. 상대방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슨지? 발신주의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 이 말이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그럼 알 필요는 있어 없어? 알 필요는 없죠. 객관적 상태라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편함에 꽂혀 있으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달이다. 그럼 도달은 건 뭐다?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자,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없다. 현실적으로 수령. 그래서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된다.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다. 자,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 아주 간단하죠. 자, 우편물이요. 여기 봐봐. 여기 상당히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도달했다고 돼 있네요. 도달했다. 그러면 도달했다 무슨 우편이다? 등기 또는 뭐도 내용증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뭐는요? 보통 우편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이게 차이가 있어. 도달했다 이렇게. 자, 의사표시가 기재된 여기 되어 있죠? 반송되지 않았다. 도달한 것을 본다. 도달. 여기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알겠죠? 여기서 뭐다? 등기우편 또는 뭐다? 내용증명.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수령을 거절하죠.
이때 수령은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수령을 거절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그럼 뭐 한 걸 본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걸 뭐라 한다? 이걸 도달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달한 것을 본다. 효력이 발생한다 말은 도달했다 이 말이잖아. 도달했다. 우리는 도달주의니까. 그래서 여기서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걸 도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그럼 이것을 뭘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자,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를 거절해. 그럼 뭐 한 걸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자,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죠. 보통 우편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통 우편 방법이다. 보통 우편은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처럼 그래서 우체부가 가서 사인을 받아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이렇게. 자, 철회 여부죠. 우리는 언제부터 철회를 못하죠? 어떻게 하면 철회를 못하죠? 뭐 하면?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철회할 수 있다 그러죠. 철회할 수 있다.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어?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까지. 도달하고 난 후에는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철회할 수 없죠.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자, 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해서 연착됐다. 연착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니까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죠? 누가 증명해야 돼요?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편지를 보낸 표의자가 증명을 해야 돼. 표의자가. 그래서 연착이 됐다고 말하면 도달이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상대방한테 불리해요? 표의자한테 불리해요? 표의자에게 불리하다. 표의자에게 불리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표의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도달주의 예비라고 되어 있죠. 발신주의. 격지자죠. 격지자. 대화자 그러면 안 돼. 격지자에서 승낙이죠. 격지자에서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이다. 발신. 대화자 간의 승낙은 무슨 주의다? 이건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매매 계약 완결권 행사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해제권 행사 여부 최고에 대한 해제 통지, 제3절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이것은 무슨 주의다? 다 도달주의야. 도달주의. 알겠죠?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도달주의다. 왜요? 형성권이가 뭐죠? 생각을 해봐. 이거 지금 예약 완결권, 해제권, 수익의 의사표시 이 세 가지는 형성권이라고. 형성권은 뭐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응용해 놓은 거잖아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건 내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어. 알겠죠? 그래도 여기 지금 뭐냐면 이건 해제권 행사, 해제권. 그다음에 여기 수익의 의사, 그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 그다음에 저기 있는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 예약 완결권 행사, 예약 완결권 행사. 그다음에 수익 의사표시, 해제권. 이 세 가지는 다 뭐다? 이 세 가지는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계 있는 상대방 있는이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그러니까 이건 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 강의 들으면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 이것은 다 형성권이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알겠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도달 후 발신 후 도달자를 사망했다. 이게 여기서 또 시험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111조 1항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는 111조 제2항. 편지를 발송 후 도달자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여기 꼭 이렇게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죠?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사망 후 도달하면 효력이 뭔다? 발생한다. 사망 후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말하고 효력이 없다는 말하고 다르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죠. 도달했어.
도달하고 난 다음에 도달했는데 그 전에 사망했어? 그럼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 말이죠.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지면 돼? 상속인이. 왜요? 지금 매매의 청약이죠. 매매란 건 뭐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가 있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상속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상속인에게. 알겠죠? 재산권은 상속할 수 있으니까 상속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갑과 을은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다고? 해제를 어떻게 하고?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뭐다? 반송이 안 되면 뭐 한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보죠. 갑이 이후에 사망했어. 이후에 발송하고 나서 발송하고 그 이후에 사망했단 말은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OX, X 효력을 잃지 않는다. 알겠죠? 잃지 않는다 이렇게. 잃는다 틀렸죠.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우리가 도달한 건 뭐예요? 도달은 이건 알아야 그럼 뭐죠? 이건 요지주의죠. 요지주의. 이 도달은 뭐예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되죠.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알죠? 도달주의가 아니라고. 알아버리면 요지주의라고. 도달주의가 아니라고. 3번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언제까지 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내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반송? 그럼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그럼 뭐한 걸 본다? 송달되었다고 본다 이 말이죠.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그럼 수령 능력이죠. 우리는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이면 그거는 수령 무능력자죠. 알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이 제한 능력자는 뭐다? 수령 무능력이죠. 수령 무능력. 알겠죠? 수령 무능력이죠. 제한 능력자는. 그래서 그 의사표시와 도달을 누가 알았다? 누가 하면 대항할 수 있다고 돼 있네. 대항할 수 있다고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한 경우 다시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할 때는 대항할 수 없다. 의사표시에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사실을 안 경우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공시송달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공시송달은 뭐예요? 뭐로? 과실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실 없이. 공시송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 없이예요. 과실 없이.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최근에 있잖아요. 26개, 28회, 24회, 16회.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이요. 여기 이게 나왔는데 이 지문은 키워드가 딱 하나야. 과실로냐, 과실 없이냐. 알겠죠? 딱 하나.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없네, 이제. 알겠죠? 공시송달, 이렇게. 다 됐죠, 지금?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공시송달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